(1327번) 자, 이 문제 별표. 우리 지난번에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했죠. 그러면서 내가 원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어, 그지? 그때 오! 잘 부서지네. 분명 새로 샀는데. 자, 가자. 뭐 하다 말았지? 당황했다. 어디지? 어디까지 가? 자, 가자. 뭐라고요? 네. 두 도형을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공식이 뭐라 그랬지? 만약에 두 도형이 뭐로 나온다면 fx, y는 0, gx, y는 0으로 나온다. 그럼 공식을 뭐로 기억하라 그랬죠? 뭐야 이거? fx, y 더하기, 그렇지. 두 도형의 방정식을 그냥 쓰면서 맞죠? 뭐라 그랬어요? 플러스 k 곱하고 는 0으로 가라고 했었다. 맞지? 뭐야? 깜짝이야. 다 박살났어. 뭐야? 에이. 자, 어쨌든 이렇게 가자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이 도형을 계속해서 사용할 겁니다. 근데 얘가 뭐가 될 때? 원이 될 때. 얘가 뭐가 될 때? 원이 될 때는 두 가지로 나누자라고 했었지. 어떻게? k가 마이너스 1이면 무슨 도형? 직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다시 한번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 하면 두 원을 그냥 뭐 하면 된다? 빼라고 했었다. 맞지? 다현이가 오늘 뭔가 바뀌었는데 안경 안 낀 거? 아, 네.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럼 무조건 원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뭐? 요거 좀 잘 보라 그랬지? 예. 대놓고 두 원을 지나는 직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숨기는 명칭 중에 하나가 뭐 공통현인데 공통현은 사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유형이 여기로 들어간다 그랬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원. 그 얘기 했었지. 당연히 대답이 이상한데? 까먹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뭐 있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내용이야. 근데 그 원 중에서 뭐다? 가장 작은 원. 이거 이유형에 들어간다고 했었지. 지난번에 그거 얘기했죠. 근데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요게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봐요. 한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한 원이 있어요. 다른 원이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의 둘레를 이등분한대. 얘들아, 둘레를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둘레를 이등분하려면 뭐 해야 돼? 뭐야? 자, 잘 봐.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는 직선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직선은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한 거야? 중심을 지나도록 이등분한 거지.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원이 있을 거야. 원이 이등분을 해도 둘레를 이등분하려면 뭐 하면 돼? 이게 이등분하는 거죠. 뭔지 알겠어? 중심을 지난다가 아니죠.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 이등분이잖아. 넓이 이등분이 아니야. 둘레를 이등분하는 거야. 둘레를 탁탁 잘랐다. 그 잘린 곳이 어디다? 지름의 양끝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된다? 두 원에 대해서 얘가 뭔데? 공통현이 뭐 해주세요? 중심을 지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그런 직선이 있다. 이 녀석의 뭘 찾아주세요? 공통현을 찾아주세요. 알았죠? 다시 문제 좀 다시 쓰자. 을, 이 어떻게 붙어? 327번. 이, 를. 얘가 이 녀석의 둘레를 이등분하지. 맞죠?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두 원에 대해서 빨간 거. 부러졌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두 원을 뭘 찾아요? 공통현을 찾아주세요. 공통현을 찾았는데 그 녀석이 뭐 하면 된다? 이등분 되는 녀석의 뭘 지난다? 중심을 지난다 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끝났어요. 오케이?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럼 뭐 하면 돼? 공통을 구하려면 두 원을 뭐 하셈? 공통을 구하려면 뭐 하셈? 빼셈. 빼자. 위에서 아래까 뺄게. 이게 공통현이지? 얘가 뭘 지난다? 두 번째 원의 중심 얼마예요? 끝. 대입하면 A. 알았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음. 노란색이 없어서 지금 좀 그렇지. 분필을 새로 샀는데 노란색을 까먹고 안 샀어. 노란색이 없어요 지금. 알아서 보세요. 알았죠? 저 노란색이랑 섞어 쓰면 안 돼요. 잘 안 지워져요. 분필 두 종류가 섞이면 잘 안 지워져. 신기하지? 시작부터 화내네. 자, 328번 가도 돼? 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문제. 뭐다? 다른 한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는 문제. 알았죠? 네, 328번 가봅시다. 잘 안 지워지네 또. 어쨌든 328번 가보자. 자, 이 문제 별표. 오른쪽 그림 같이 원을 선분 PQ를 접는 선을 해서 접었더니 접하였다. 자, 끝났다. 자, 얘들아, 거기 들어봐. 원을 접었어. 원을 접으면 갑자기 삼각형이 되냐? 원을 접어도 원이잖아. 호잖아. 호가 갑자기 원의 반지름이 달라져? 아니요. 얘들아 잘 봐. 이렇게 접어. 접었어. 슉 접을 거예요. 그때 접힌 후에 얘도 호 아니냐? 호? 이 호랑 같은 호야 다른 호야? 똑같은 호. 그럼 여기에 만약 원이 그려진다고 치면 원의 사이즈는 둘이 어때? 같아져야 되죠. 이거는 상식이죠. 간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문제라고? 한 원을 뭐예요? 접어요. 어떻게 접어요? 접힌 후에 도형이 원에 접하도록. 맞지? 원이래. x에 접하도록. 맞지? 그럼 어떻게 접으면 돼? 아씨. 현상이 남아. 자, 다시. 원이 있어. 왜 자꾸 크게 그리지? x축이 있었어. 접었어. 접어. 접어. 몰라. 접었어. 접었어. 그랬더니 뭔데? x축에 접한대. 자, 근데 다시 한번. 접은 후의 도형도 결국은 뭐다? 크기가 같은 원이다. 근데 뭐 했어? 근데 어떻게 됐어? 그 원이? x축에 접했잖아. 주황색 원만 봐봐. 원래 원 반지름 얼마예요? 근데 접은 후에 반지름도 뭐겠어요? 근데 x축에 접했어. x축에 접한다. 중심에 무슨 좌표?
y좌표가 4가 돼야지. 4 콤마. 이렇게 돼야지. 됐나요? 근데 접하는 곳이 이래매. 2,4 아니겠냐? 그러면 접은 후에 원 찾았잖아. 맞죠? 중심이 2,4고 반지름 얼마? 4짜리 원이잖아. 원막 만들 수 있니? 됐니? 그 다음에 접기 전의 원도 알지? 중심이 어디거든? 0,0이거든? 저 제곱만 썼다. 됐죠? 근데 뭐 하래? PQ를 지나는 뭘 찾아주세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뭐 하면 돼? 두 원의 공통현. 그렇지. 빼면 되겠지. 끝났어요.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됐나요? 네. 다음. 어떠냐? 색깔. 뭐라고? 뭐? 밋밋하다고? 밋밋한 거는 뭐야? 네. 아니, 그래. 그거는 알아. 잘 보이냐, 이거지. 아니,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가격이 5배 차이나. 아이씨, 안 지워져, 씨. 지금 게 훨씬 싸죠. 얘가 졸라 비싸죠.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좀 싼 거 사봤어. 근데 학교에서 쓰는 문교 분필 요딴 거는 내가 못 쓰겠어가지고. 근데 잠깐만, 번호 까먹었다. 몇 번이었냐? 36번 맞아? 응. 뭔 범인? 아, 그거 성은이. 누구? 지우? 아, 그래? 그 성은이, 성은이. 말 안 하면 그냥 성은이로 칠 거야, 그냥. 자, 가자. 아까 밥 먹고 지나가는데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찔리는 게 있었던 거지.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다시 한번 뭐래요? 두 원의 뭘 지나고? 도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심이 어디 있다? y축 위에 있다. 그럼 뭘 찾으세요? 원. 자, 어디까지만 보면? 너희들 어디까지만 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까지만 보면 이건 뭐 하라는 얘기야? K 쓰란 얘기다, 그치? 바로 갈게요. K 어디다 붙일까? 위에 거 붙일까? 밑에 거 붙일까? 당연히 위에 거 붙이는 게 낫겠죠? 맞죠? 그 다음에 요 놈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 자, 그럼 중심이 y축에 있다는 어떻게 처리할래? 응?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뭐의 x좌표가? 그렇지. 중심의 x좌표가 뭐다? 0이 돼야지. 맞죠? 그 말은 x에 1창이 있다 없다?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x의 개수 뭐야? 아니, x의 개수 왜 이렇게 급해? 나머지 항들 볼 필요 없이 얘가 뭐가 돼야 돼? k는 뭐여야 해? 그렇지. 그럼 끝났죠? 다시 집어넣어주면은 답 나오겠죠? 그럼 쫙 정리해서 뭐 하면 되겠네? 반지름만 잘 찾아가면 되겠네. 맞지요? 그때 원으로 다시 만들 때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를 뭘 만들어줘야 돼? 0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알았죠? 네. 다음. 아, 팔 아파. 46번. 아, 내일 택배 안 오겠지?
3일절인데. 로켓 말고요. 그냥 일반 택배요. 안 오잖아. 일반 택배는 3일절 안 하, 빨간 날 안 하잖아. 뭐라고? 어? 없어? 어. 역시. 스마테이프 잘 아는 사람들 이거 쓰지, 그치? 자, 가자. 46번. 중심이 어쩌고 저쩌고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X축에 뭐 한대? 접한대. 그런 원 C가 있습니다. 원 C에 의하여 다시. 원 C가 Y축에 의하여 잘린 현의 길이가 잘렸다라는 말이 어렵냐? 현의 길이가 6인데 원이 있어. Y축이라는 직선이 지나가다가 잘린 현이 뭐야? 이거 아니야? 맞죠?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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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그러면 아씨 노란색 없으니까 짜증나네. 아 노란색. 나는 기본이 일단 노란색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쓰지 말까 이 분필 그냥. 아 노란색 안 오니까 짜증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어? 초심. 지금은 초심이 아닌 거야? 너무 비싸 근데 저 분필. 뭐? 이거? 하나 500원이야. 너무 비싸. 아씨. 눈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색깔 3개, 색깔 떨어지면 새로 살 거 아니야. 색깔 3개만 사도 바로 10만 원이 넘어가. 너무 비싸. 아, 스트레스 받아. 어쨌든 뭐 하다 말았냐? 아무도 안 했냐? 자, 그래서 뭐 하자? 중심이 어디 있다? 요 위에 있다. 중심의 좌표 뭐로 잡을까요? 중심의 좌표 뭐로 잡을까요? A, Y는 뭐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9다, 그죠? 그럼 뭐요? 마이너스 A 플러스 9. 또 그렇지. 9 빼기 A로 잡으면 되겠네. 근데 뭐 한대? X축에 접한대. 자, X축에 접했다. 중심의 무슨 좌표를 보자? Y좌표를 바라봐야지. 그 녀석이 뭐다? 반지름쪽을 만든다. 그래서 원 C를 찾아보자. 뭐예요? X-A의 제곱에 Y 플러스 A 마이너스 9의 제곱. 맞죠? 그게 뭐가 나오면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9의 제곱이 나오면 되죠? 이게 원 C다, 그쵸? 근데 이놈에 의하여 뭐 하자? 사실 이 원 만들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반지름만 찾으면 되지. 뭐야? Y축에 의하여 잘린 현의 길이가 뭐다? 6이 나온다. 요 6이 어떻게 되는데? 결국은 현이잖아. 잘린 현이 독특하냐? 그냥 현은 현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잉? 요거 가야지 뭐. 맞죠? 센터 좌표 얼마예요? 아까 잡은 거. 벤지름 얼마 나왔어요? 아직까지 잘은 모르죠? 절대값에 마이너스 A 플러스 9를 해놓게. 부호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요게 길이 6이다. 이거 얼마야? 그럼 뭐 쓰면 되겠네?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되겠네.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이게 뭐예요? A 절대값. 되었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그럼 이제 뭐 쓰면 돼? 피타고라스 마이너스 A 플러스 9의 뭐는? 제곱은 절대값에 의해 제곱에다가 3의 제곱을 써주면 되고 대충 느낌이 3, 4, 5 아니냐? 3, 4, 5 그치? 3, 5, 4든 3, 4, 5든 맞죠? 그래서 A로서 가능한 게 뭐뭐 나와요? 4 또는 5 나올 겁니다. 맞나요? 둘 중에 뭐야? 예? 몇 번 푼 거야 지금? 46.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됐죠? 근데 4야 5야? 왜? 왜요? 오 넣으면 빗변이 이게 제일 길구나. 미쳤나 보다 내가. 4다 그지?
네, 됐죠? 3대 4대 5가 제일 긴 거니까 이거지. 잠깐 정신을 놨어요. 지금 뭔가 정신이 없어. 고마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반지름 길이는 뭐예요? 뭐가 되겠죠? 됐죠? 네. 50번. 50번 가자. 아, 학생한테 혼난 기분이야. 50번 가자.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느끼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야? 느낀 사람이 뭐라 느꼈느냐가. 내가 너희들에게 아니야. 이 예시를 들면 내 약점 잡히는 것 같으니까 안 할래. 바로 내 하는 거 보소. 자, 몇 번? 50번 가보자. 중심이 어디 있다? y는 ex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이상한 직선에 또 다른 이상한 직선에 동시에 뭐 한다? 접한다. 그럼 뭘 찾아주세요? 원을 찾아주세요. 맞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만 있어봐. 이건 좀 더 머리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안 되는구나. 아니야, 미안해. 갑시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원과 직선이 접한다.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럼 너희들은 뭐 하면 되겠네? 원과 직선이 접하니까 뭐 쓰자? D는 R 쓰면 되지 않을까? 맞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잖아. 맞니?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뭐로 잡고 시작하면 EX 위에 있으니까 뭐로 잡고 시작하자? A, 2A로 잡고 시작하자. 맞지요? 맞지요? 네.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뭐라고 잡고 시작하자? R이라고 잡고 시작하자. 반지름 나와있냐 혹시? 안 나와있지? R로 잡고 시작할까? 그럼 뭐야? 중심과 직선, 원과 직선, 아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예요? 루트 1 플러스 4분의 A, 2A 집어넣자. A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요거다, 그치? R. 두 번째, 요 직선과 요 직선으로부터 점까지 거리, 중심까지 거리도 찾아보자. 아우 진짜 미쳐버리겠네. X의 개수 제곱하고 Y의 개수 제곱하면 똑같이 1 더하기 4 루트 맞죠? 분자 집어넣자. 뭐 나와요? A-4A-6의 절대값 맞지요? 그것도 R. 이거 풀면 되겠네. 그럼 양변이 뭐야? 똑같이 분모 루트 5 루트 5니까 양변의 루트 5배를 해버리면 결국 풀어야 되는 게 뭐다? 우리 전에 됐던 절대값 는 절대값 맞지? 그럼 절대값 는 절대값 어떻게 풀라 그랬어 내가? 한쪽에 뿔마 한쪽은 그대로 맞죠?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 하나 풀기. 두 번째 얘가 얘랑 같아지는 거 하나 풀기.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만족할 수가 없지. 그럼 무조건 이거겠네. 넘어갈까요? 마이너스 5는 6A.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분의 5요. 됐니? 그럼 중심의 좌표 찾았고 반지름은 요거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물 물어보니 문제가 방정식을 구하세요. 아 중심도 반지름도 둘 다 필요합니다. 맞지요? 맞지요? 가볼까? 가자. 자 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해주세요? 중심의 좌표 얼마예요? 마이너스 6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5. 좋아요. 벤지름 길이 찾자. 벤지름 길이 얼마예요? 루트 5분의 어디에 하고 있는 거야? 여기다 넣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네. A 마이너스 6분의 5 집어넣으면 얼마야? 얼마지? 2분의 5 플러스 1 2분의 7? 됐지? 한 번 더 정리. 얼마예요? 2루트 5분의 7 되었니? 따라서 답은 뭐예요? X는 왜 답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맞는 거 같긴 해. 이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요게 답일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52번. 이렇게 분필 굴러다녀. 52번 지워도 돼? 여기는? 네. 52번 가자. 아유 허리야. 직선 와 두 원. 의 교점의 개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가 3이 되도록 합니다. 얘들아 원과 직선이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 아니면 몇 개 아니면 몇 개?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 근데 더해서 3이 된대. 하나는 하나고 하나는 2개란 얘기다. 그치? 그럼 두 가지로 풀면 되지 않을까? 요렇게 만나는 점의 개수가 A지. 요 둘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야? B지. 둘이 더해서 3이라고 하니까 두 가지로 나누자. 첫 번째 A는 1, B는 2. 두 번째 B는 2, A는 2, B는 1. 맞니? 그럼 이거 뭐예요? A가 1이다. 원과 직선이 뭐한다? 접한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뭐로 일단 고치고 시작하자. 1번형을 고치고 시작할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맞나요? 그러면 뭐 해주세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이 지금 1,0이지? 됐죠? 얘가 뭐랑 같아져요? 왼주름 1. 대현이 그럼 k로서 가능한 것은 뭐예요? 1 플러스 루트 k,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되었나요? 그런데 둘 중에서 둘이 비교합니다. 자, 두 점에서 만나려면 D가 커, R이 커. 외우지 말고 외워보면 된다 그랬지. R이 크죠? 맞죠? 요거 사이 거리 뭐예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사라지네. 그게 뭐보다? 반지름 길이 1보다 뭐 해주세요? 작아지세요. 그럼 절대값 K는 뭐예요? 루트 2보다 작아지세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K는 뭐예요?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에 있는 녀석을 찾아주세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답이에요? 얘가 답이 되겠네요. 맞나요? 왜? 얘는 루트 2보다 크니까. 벗어났다 그치? 탈락. 요거 하나 찾았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찾아주세요. 이거는 뭐 하면 돼? 또 찾아. 너희들이 하세요. 얘가 두 점에서 만나면서 얘가 접하는 거. 알았죠? 그래서 접하는 걸 먼저 찾은 다음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놈의 K의 범위 찾으면 되겠다. 그치? 대현이 그래서 K의 합을 구하시오니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 루트 1에 그래서 둘이 더해가지고 답은 1이 답일 거야. 알았지용? 네. 다음 1394번 가보자. 아니 91번 가보자. 1391 쭉 넘어가네요. 91 1391 어디 갔어? 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by 마이너스 16는 0이라는 직선이 y는 mx와 뭐한데? 만나는 두 교점이 있대. 두 교점이 뭐래? pq래. 그때 뭐 해주세요? OP 곱하기 OQ 선분의 길이 두 개 뭐 해주세요? 구해서 곱해주세요. 맞나요? OP OQ 원점
야, 이거는 결국 OP를 찾고 OQ를 찾으려면 뭐가 필요해? 결국은 PQ의 좌표 찾기 아니야? 그지? 뭔가 저 O가 원점이 아니라 원의 중심이라도 돼줬다면 뭔가 좀 다른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O는 원과 전혀 무관한 저 멀리 있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원점이라잖아, 원점. 맞죠? 그럼 이거는 P의 좌표 찾고 Q의 좌표 찾아서 정과점사의 거리 공식을 써주세요. 이 얘기 아닐까? 그지? 그럼 PQ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PQ를 찾으려면 뭐 해야 돼? 결국 두 도형을 연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Y 대신에 뭐 넣자? 그냥 넣자. 이건 방법이 없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X제곱 M제곱 X제곱 이걸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왔다 그랬지? 한 번 더 정리할까? 계약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가요. 뭔데 이거 지금? 자랑하는 거야? 아이고 부러워라. 그럼 나는 여기 있을게. 너희들 학교 잘 가.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뭘 찾을 수 있어? 요걸 만족하는 X 찾을 수 있어 없어? 물론 인수분해를 못하니까 지금 당장 뭐 뭔가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상황. 근해 공식을 쓰든 뭘 하든. 맞죠? 그걸 만족하는 X를 내가 X12라고 해볼게. 그게 뭐야? 하나는 P의 좌표고 하나는 Q의 좌표란 얘기야. 그 Y좌표 어떻게 찾는데요? MX. 맞죠? 그럼 선분 OP 어떻게 찾아요? 이거 아니니? 맞지? OQ 어떻게 찾아요? 어? OQ 어떻게 찾아요? 이거 아니니? 둘이 가지고 뭐 해주세요? 곱해주세요. 맞죠? 그럼 곱하면 뭐가 나와요? 루트 속에서 곱하면 되겠지. 맞죠? 맞죠? 루트 속에서 곱해봅시다. 그런데 잘 보면 위에 게 뭐야? 루트 1 더하기 m제곱이고 그냥 x1 아니야? 물론 절대값으로. 얘도 x2의 제곱으로 잘 묶어보면 이거 남잖아. 그지? 이거 아니냐? 그럼 그들이 곱했어. 그럼 뭐 나와? 1 더하기 m제곱은 루트였는데 곱했으니까 이렇게 됐고 남는 게 결국 x1, 2 아니야? 근해 공식 필요했다 없다? 인수분해 되더라도 필요했다 없다? 없다. 결국 이거잖아. 이게 x1, 2의 곱이잖아. 맞죠? x1, 2의 곱이 뭐다? 근각의세 관계예요. 2차 방정식의 근각의세 관계. x1, 2의 곱이 뭐다? 뭐랬노? 1 더하기 m제곱분의 마이너스 16. 그놈의 절대값 씌우래.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답은 16인 거 바로 보이지? 나는 한 번 더 쓰긴 쓸게. 그래서 약분 16. 됐나요? 네. 다음 마지막 94번. 오늘은 근데 나 왜 또 폴더를 안 쓰고 있는 거야? 스트레스 받네. 오! 내가 분필 하나씩 깰 때마다 너네 500원씩 내세요. 뭐? 내가 너네 때문에 화나서 깨는 거잖아. 뭐라는 거야, 쟤? 왜 영어 써? 됐죠? 94번 가면 되겠죠? 가자. 94번. 그림을 또 어떻게 그리냐? 지워도 돼?
홀더 쓰지 말까? 그림 같이 두원. 이게 뭘까? 네. 자, 이렇게 해보자. 간다. 한 원이 있어요. 다른 원이 있어요. 원의 중심은 똑같이 원점이에요. 와우. 얘 원의 방정식 반지름 1, 얘 이루트. 그때 가운데 있는 원 C, C의 접선이 뭐래?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은 0. 맞지요? 자, 근데 이 L과 평행하면서 C2에 접하는 접선이 두 개가 있대. 하나가 뭐야? 됐지요? 자, 그러면 너희들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L1, L2.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가 뭐이며? 마이너스 B분의 A이며 얘의 기울기. 맞죠? 이쪽고 저쪽고 합니다. 맞죠?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없어 사실. 반지름 길이 1짜리인데 접하니까 이게 1이래.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럼 이쪽으로 가는 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얘도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야. 얘는 뭐야? ax 플러스 by 역시 상수항.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때 너희들이 저 녀석만 찾아주면 됩니다. 맞나요? 네. 그때 저 두 녀석은 상수항 부분이 뭐가 되면 돼? 하나는 2루트이고 다른 하나는 2루트라는 게 감이 오나? 반지름 길이 1짜리니까 얘는 1. 얘는 반지름 길이 2루트 2짜리니까 2루트 2 아닐까? 똑같이 평행한 직선이라면. 그렇게 감으로 가도 좋고 그걸 어떻게 확신을 해요? 하는 사람들은 떼나. 대신에 두 개의 직선을 따로따로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직선이 있어. 그 K를 구하러 가보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 하나가 K1 하나는 K2라고 보면 되겠지. 맞지? 근데 그 녀석이 어디에 접한대? 반지름이 4짜리 중심의 좌표 0,0짜리 원에 접한대. 가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00 절대값 K. 그게 뭐? 반지름 길이. 두 번째, 노란 색깔 원도 그냥 직선이 아니지. 노란 색깔 직선도. 결국 얘도 뭐였어? 중심의 좌표 0,0 반지름 길이 1짜리 원에 접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00, 1. 그게 뭐다? 반지름 길이 1. 그럼 이걸 이용해서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K는 절대값 씌우면 뭐 나온다? 2루트 2 나온다. 그래서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가 되고 하나가 플러스고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다 라고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뭐하래? P1은 L1 위에 있대. 여기가 P1인가? 그림에? 맞냐? 여기. 이 직선 위에 있는 여기. 자, L1 위에 있는 게 P1이래. L2 위에 있는 게 뭐래? P2래. 맞죠? 근데 여기서 너희들한테 뭐 하라고 해놨어? AX1 플러스 B1 플러스 BXY1 플러스 1의 값에다가 곱하기 AX2 더하기 BY2에다가 더하기 1의 값을 구해봐 라고 물어보지. 근데 너네가 이 녀석은 어디 위에 있다?
이 녀석은 어디 위에 있다? 둘 중에 누가 누구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결국 우리는 이때 ax1 플러스 by1에다가 마이너스 2루트 2를 한 게 1이면, 아니, 넣었으니까 0이면, 좌변에 1 더하고, 양변에 1 더하고 2루트 1을 더해도 되겠지. 그럼 좌변은 뭐가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성훈아? 다음 두 번째. 얘 마찬가지야. P2도 여기에다 넣으면 ax2 더하기 by2 더하기 2루트 2가 0이기 때문에 그 녀석도 마찬가지 양변에다가 1을 더하고 양변에다가 2루트 1을 빼면 좌변은 뭐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고 우변은 1을 더했고 2루트 1을 뺐으니까 1마이너스 2루트 될 거 아니야. 결국 얘든 상관없이 결국 둘이 곱하는 거고 그럼 답은 합차 쓰면 되겠네. 1-8 답은 마이너스 7 됐지요?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답은 몇 번? 1번. 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되나요? 네. 자, 가자. 어디까지 해서 끝났네? 자, 오늘 이제 뭐 하러 갈게요? 이동할게요. 야, 우리 근데 원방 다 끝났네? 우리 앞에 뺀 유형 하나도 없어? 오케이. 오늘 이동 마무리 호다닥 하고 시작하자.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할 건데 이동은 진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뭐 방학 때 이번 방학 때 뭐 이동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면 말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우리는 조금은 하긴 하는데 완벽하게 다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반은 지금 수학상 처음 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영상은 다 봤냐? 이동까지 봤냐? 안 봤네. 알았어. 그러면은 기본적인 유형만 해줄 거니까 거기 수업 영상 보면서 뒷부분은 다시 한번 공부해봐. 기회를 몇 번을 주는 거야 내가 지금? 요 3명. 아하.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동은요 진짜 쉬워요. 딱 두 개로만 설명하면 됩니다. 무슨 이동과 무슨 이동?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요. 자, 그때 각각 크게 두 가지씩 있습니다. 하나는요 점을 이동할 거고요. 도형을 이동할 거예요. f, x, y는 0으로 표현되는 도형. 두 번째, 대칭 이동도 점이 있고요. 도형이 있어요. 점의 이동은요, 그리고 도형의 이동은요, 똑같아요. 평행 이동이냐, 대칭 이동이냐에 따라 종류가 좀 달라지는데, 평행 이동은 일단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시킵시다가 나와요. 두 번째,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B만큼 이동시킵시다가 나오고, X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동시에 Y축의 방향으로도 이동하세요가 나옵니다. 자, 갑니다. X, Y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시키면 점의 좌표는요, 이동시킨 만큼 그 좌표에 더해주면 끝나요. 맞나요? Y축에 대한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B만큼 이동했으니 B만큼 올라가는 거지 뭐. 위쪽으로 3만큼 이동하면 좌표도 3만큼 커지는 거지 뭐. 그대로 뭐 하시면 됩니다.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을 두 개 같이 이동을 한다? 각각 더해주면 되는 거야. 됐다 싶죠? 그 다음에 점의 이동, 대칭 이동은 뭐뭐 있냐면 X축 대칭이 있고 Y축 대칭이 있고 원점 대칭이 있어요. 근데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그때 용현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누구의 부호를 바꾸면 된다? 왜? Y좌표. 왜? 말 그대로 중학교 때 했으니까요. 맞죠?
그런 식으로 가주면 y축 대칭 이동이다 뭐다? 미쳤나봐. x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원점에 대한 대칭이면요. 둘 다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맞죠? 어떻게? 부호 바꾸기로.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이 있어요. y는 x에 대한 대칭이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용은아? 그렇지. xy의 좌표를 바꿔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 용은아?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혹시 배웠니? 안 배웠니? 오케이. 얘는 진짜 자리와 부호를 모두 바꾸시면 됩니다. 기억해두세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도형의 이동으로 들어가 볼 건데, 자, 도형의 이동도 똑같아. 은채야 뭐하니 근데? 수업 안 듣니? 그 꼭 지금 해야 돼? 죄송은 나한테 할 필요 없죠? 너에게 해야죠. 도형의 이동과 점의 이동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네. 어떻게 되겠어? 도형을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근데 도형 이동은 있잖아. 좀 참고하세요. 봐봐. 일단 평이동을 설명을 할 건데 원래 도형이 있었어. 원래 도형 위에 x1, y1이라는 점이 있었다고 치자. 원래 도형이 뭔데? fx, y는요. 오케이? 그런데 이동을 시킬 거야.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시켰어. 그럼 이동시킨 뒤에 점은 뭐가 됐을 거야? x1, y1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 은채야? 점의 좌표 몇 컴마 몇이 돼? 쭉 불러.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 점을 도형을 이동시킨다고 해도 똑같이 이 점을 지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도형을 표현을 아니요. 이동된 후의 도형도 F로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점이 이 도형 위에 있으니까 F라는 식은 X자리에 X1이 들어가면 Y자리에 Y1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 녀석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는 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동된 후에 점을 넣어줘도 성립해야 되겠지. 근데 F에다가 X1, Y1이 들어가는 거야. 성립해야 되지 않아? 맞지? 성립하려면 결국 여기도 뭐가 돼야 돼? X1, Y1이 돼야 성립하는 거야. 근데 X1 플러스 A를 넣는데 X1이 성립한대. 오케이? X1 플러스 A를 넣을 건데 그게 X1이 되면서 성립하는 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는 X가 혼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가 있었어야 돼? 얘 A가 들어왔을 때 사라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A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네가 도형의 이동을 배울 때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면은 X 대신에 X-A를 쓰는 거고 Y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Y가 아니라 Y-B를 쓰는 거야.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동시에 이동한다고 해도 역시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넣어서 식을 써주면 그게 바로 이동된 도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도형이동의 평행이동은 어떻다? 이동하는 만큼이 점의 좌표는 부호가 그대로였지만 도형에서는 부호가 반대인 걸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대칭이동도 마찬가지인가요? 맞아요. 원래는 그런 원리인데 근데 마이너스 y가 들어왔을 때 y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도형은 뭐다? 똑같이 보이는 거야. 그래야 여기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오면 플러스 y가 돼서 성립하는 식이 나오는 거지. 알았음?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되게 쉽죠? 도형이동입니다. 대칭이동을 할 거예요. y축에 대한 대칭을 하면 누구 부호 바꾸기? x 부호 바꾸기. 원점 대칭이면 뭐하기? 둘 다 부호 바꾸기. 도형도 마찬가지야. 오늘 졸리나? 왜 이렇게 자꾸 잘못 쓰지? y와 x,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y와 x의 자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입니다. 도형이동이지만 뭐 해주면 돼요? 뭐를요? 둘 다 자리와 부호를 모두 바꿔줍니다. 맞나요? 이렇게 가시는 게 바로 이동 끝. 기본 문제 다 한 거야 벌써. 됐죠? 그럼 이거 가지고 푸는 기본 문제들은 지금 했던 사람들은 너무 지겨워가지고 나는 이거 가지고 바로 응용 문제 풀러 갈 거예요. 근데 기본 문제들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진짜 이동하세요가 끝이 아닙니다. 완전 생 기초 문제는 아닌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갈 거냐면 그렇지. 뭐 해볼까? 뭐래노? 뭐하지? 아! 1450번 하나만 풀어볼래? 너무 쉬운데? 일단 1450번. 그 다음에 44번 하나 풀어보세요. 네, 하긴 해야겠다. 1444번, 1450번 두 개 풀어보세요. 그래서 평행이동에서는 왜 부호 반대로 쓰는지 이해하겠죠? 이동된 후의 점을 넣었을 때 성립하도록 이동된 후의 점은 더하기가 되니까 그걸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마이너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알았지요? 네. 자, 너무 쉽죠? 자, 시작합시다. 보세요. 1444번 어떻게 하래? A,E라는 A라는 점이 4,5로 옮겨지고 마이너스 3,B였던 B라는 점이 마이너스 7,1로 옮겨지고
똑같은 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움직여졌대. 그 이동에 의해서 얘가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그럼 뭐예요? 같은 이동이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다? 2가 5로 가야지. Y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3만큼 이동하면 되네. 그놈에 의해서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였다 라는 사실을 얻은 거고. 맞지? 그 다음에 또 누구? 여기서의 X좌표의 이동 어떻게 됐어? 4만큼 빠졌네. 맞죠? X축의 방향을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네. 그럼 마이너스 4만큼 해서 얘가 됐으니까 A는 얼마다? 8이다. 됐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뭐니까?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찬가지로 이동해보자. 자, X축의 방향을 얼만큼 이동하면 돼? 그렇지. Y축의 방향을 얼만큼 이동하면 돼? 그러면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6,11이 되겠다. 맞죠? 점 이동 겁나 쉽다. 그치? 자, 두 번째는 1450번. 자, 결국은 뭐다? 직선을 X축의 방향을 3만큼, Y축의 방향을 K만큼 이동했다. 그런 도형을 찾으세요지. 그래서 뭐예요? X-3에 플러스 2에다가 Y-K에 마이너스 7을 는 0이라는 직선이 만들어진 거다. 그치? X 대신에 X-3을 Y 대신에 Y-K를 썼어. 근데 그게 뭐한데? 원점을 지난대. 그럼 뭐 해달래요? 원점의 좌표를 넣어주세요지.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9.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7. 그게 0이네. 2K는 뭐다? 마이너스 16이다. K는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하고 끝내면 되겠다. 그치? 기본적인 도형의 방정식의 도형의 이동은 이거야. 너무 쉽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어떤 거 내분점 외분점에나 막 섞어서 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이 점이 선분 AB를 MDN으로 내분한다.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볼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앞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짬뽕을 시키는 게 실제로 도형의 이동 단원이야. 그래서 너네 1학기 기말고사가 도형 이동 들어간다 그랬어? 안 들어간다 그랬어? 잘 안 들어간다 그랬지? 1학년 이렇게 중간고사가 시험 범위가 보통 어디까지냐면 다항식에서부터 좀 빨리 나가면은 고차 방정식, 좀 느리게 나간다 치면 2차 함수까지야. 그럼 여기까지 나갔던 학교들은 보통 좀 빠른 학교들이라서 1학기 기말고사에 어디까지 나가냐면 연립 방정식에서부터 보통 1까지 나가요. 이런 학교들은 조금 느린 학교지. 그럼 1학기 기말고사가 어떻게 나가냐면 보통 고차 방정식에서부터 직선까지 나가요. 그럼 남아있는 도형 이동이나 남아있는 원 또는 이동은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2학년 1학기로 넘어가는 거야. 너희들 뭐 하고 나서 여름방학 3주 4주 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쭉 시험을 또 봅니다. 맞죠? 그때 학원에서 뭐 당연하게 하기는 해주겠지만 그때 애들을 수업해보면은 겁나게 힘들어해. 왜? 하는 말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리셋됐어요. 까먹었어요. 뭐 되게 장난식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뭐 까먹을 수 있다고 치긴 치자. 원래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까먹었다 보니 이 단원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져. 도형 이동이. 실제로 알고 보면 되게 쉬워. 결국 나오는 내용은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내용 다 나와. 평면 잡혀서 직선, 평면 잡혀서 무게중심, 삼각형. 맞죠? 그 다음에 뭐 또 직선으로 넘어가면 평행, 수직 그런 것들 또 나오고 또 도형의 삼각형의 넓이 2등분 하는 직선 이런 것도 나오고 원방으로 가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거리의 최대 최소 이런 것도 나오고 원의 접선 내용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 나온 거야. 직선을 이동했더니 원에 접한다고 할 때 그럼 뭐 하면 돼? 이동 후의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D는 원의 반지름 R과 같다. 이거 쓰면 되는데 그걸 또 까먹었대.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동한 후에 직선이 원을 잘랐을 때 그 직선에 의해서 원이 잘리는 현의 길이 구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랑 또 연결시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막 앞단원 내용들이랑 자꾸 짬뽕을 시키는 게 도형의 이동 단원이야. 이동만 보면은 진짜 쉬워. 이동만 보면 쉬운데 직선 내용에서 나왔던 원에서 나왔던 평면 접해서 나왔던 그 녀석들이랑 섞어낸다고. 도형의 방정식의 가장 최종 단원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절대로 도형의 방정식을 하는 동안은 어떻게든 학교 무조건 끊는다. 요새는. 옛날에는 어떻게든 이동까지 끝내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 쌤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한 1년, 2년, 3년 해보다 보니까 지금 개정교육 도저히 도형 이동 못 끝내거든. 그래서 무조건 2학년으로 넘길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이 도형의 방정식을 하는 동안에는 지금처럼 앞에서 배워서 까먹었어요 라는 소리 안 하도록 일회성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 그래서 나는 더더욱 원리 위주로 자꾸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제 내 수업 특징 대충은 알지, 은채야? 뭔가 나는 문제를 푸는 스킬들을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잘 안 합니다. 그거는 2학년 때 할 거야. 1학년 수학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이게 너희들의 걸음이 돼가지고 다른 단어에서도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놈들이 돼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끝난단 말이야. 문제 푸는 스킬 위주로 가르치면. 그래서 그렇게 안 할 거고 2학년부터는 조금 나도 이제 수업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셨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도형이라서 너네들이 어려운 거 그런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 몇 번을 풀어보냐면 그래서 뭐 1449번 문제 눈으로만 잠깐 봐봐. 뭐야? 세 점이 있어.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 그랬더니 B는 또 이동 후에 점을 줬어. 근데 이동 후에 점 O', A', B'이 뭐가 됐대? 정삼각형이 됐대. 그럼 이동하기 전에도 정삼각형이었겠네? 그러면 원래 나와 있는 O, A, B 이것들도 정삼각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치? 그러면은 정삼각형 어떻게 풀었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 모양 구하기 어떻게 하라 그랬어? OA의 길이, AB의 길이, OB의 길이 구해서 다 같다. 뭐 직각삼각형이다, 피타고라 정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라고 했지. 이게 평면좌표 내용이잖아. 이런 식으로 섞여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1449번은 그래서 질문인 이유는 딱 하나야. 이동을 못해서? 아니요. 정삼각형 어떻게 처리하는지 까먹어서. 잘 기억해서 앞단원 뒤지어 가면서라도 꼭 풀어봐요. 알았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풀어나가는 게 도형의 이동입니다. 근데 지워버렸네. 아까 44번이랑 50번이었지. 두 개 풀어보니까 어때? 도형의 이동이 편해? 점의 이동이 편해? 점의 이동이 훨씬 편하죠? 맞죠? 그러면은 이제 유형 4번, 유형 5번으로 갑니다. 자, 유형 4번과 5번은 무슨 도형과 무슨 도형이에요? 원의 이동과 포물선의 이동입니다. 포물선은 다른 말로 2차 함수거든요. 자, 원의 이동과 포물선의 이동은 왜 따로 내가 설명을 하냐면 직선은 방법이 없어. 직선은 그냥 도형 이동으로 가는데 원의 이동이나 도형의 이동, 포물선의 이동은 점의 이동을 좀 살려보세요. 그래서 나는 몇 번이야? 1455번 하나만 풀어보고 넘어갈게. 1455번 문제 뭐라 돼 있어? 원이 있어요. 원, 일반형이 아니네. 표준형이. 어쨌든 좀 거슬리게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원이 있대. 얘를 뭐 한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대. 그랬더니 중심이 원점인 원이 됐대. 맞지요? 중심이 원점인 원이 됐대. 맞지요? 자, 그때 이 문제 어떻게 풀라고 보통 설명을 하시냐면 요 녀석의 방정식을 두 번 평이동을 하면은 좀 짜증나니까 x 대신에 x-a를 쓰는 걸 두 번 하면 짜증나니까 일단은 이렇게 처리해. 이건 쓰지 말아봐. 이렇게 처리해요. 뭐야? 2차항 만들었지. 2차식 만들었지. 2차식 만들었지. 근데 여기는 상수항 4는 여기 썼다 치자. 그럼 없던 25가 갑자기 생겼네? 우변에도 뭐 하자? 25 만들자. 그러면 원이 어떤 원이었어? 5,-2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길이가 5짜리 원이었지. 맞지? 근데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쓰신다고요. 보통 쌤들이. 하지 마세요. 원의 이동은 어떻게 출발해 주세요? 찾는 것까진 좋은데 점의 이동으로 가세요. 그래서 아니야, 아직 쓸 거야. 자, 중심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그러면요, 이동 후에도 어떻게 돼요? 반지름 찌그러지나요? 갑자기 이동만 했는데 원이 갑자기 쪼그라들어? 아니잖아.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중심의 좌표는요, 점의 이동으로 가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찾아도 되고, 또는 지금은 뭐래? 이동 후의 중심이 원점이라잖아. 얼마만큼 이동했겠어? 얼마만큼 이동했겠어? 하고 끝을 내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원의 이동은 중심을 이용해서 점의 이동으로 써주세요. 그게 훨씬 편해요, 너네가. 알았죠? 두 번째, 그럼 포물선은 뭐로 가면 되겠어? 이차 함수는 어떤 점으로 가면 되겠네? 어떤 점으로 가면 되겠네? 이차 함수의 제일 대표적인 점 뭐 있어? 꼭지점.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서 이동만 해주면 됩니다. 최고차 계수는 그대로 가면 되거든. 원의 반지름이 안 바뀌듯이 이차 함수도 안 바뀝니다. 대신에 이차 함수는 조심할 거 하나만 있으면 돼. 뭐? 잘 봐. 잘 봐. X축이, Y축이 있어. 이차 함수를 대칭 이동시켜봐. 뭐해? 최고차의 계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맞죠? X축이 있어. 대칭 이동시켜봐. 최고차의 계수 뭐가 됐어? 부호 바뀌어야 됩니다. 포물선을 꼭지점으로 갈 때는 최고차의 계수만 좀 신경 쓰시면 되는데 항상 부호 바뀌는 건 아니고 Y축 대칭이면은 부호 안 바뀌어요. X축 대칭이면 부호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원점 대칭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바뀌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것만 좀 기억해두면 돼. 아니, 조심해두기만 하면 돼. 포물선을 갈 때는 최고차의 계수는 부호는 바뀔 수 있다. 뭐가 섞이면? 대칭 이동이 섞이면. 어떤 대칭? X축 대칭이나 원점 대칭 같은 거. 알았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갈 때는 부호 바꿔야 되니까 그거만 좀 조심하고 오히려 Y축 대칭일 때는 뭐 한다? 부호 바뀐다, 바뀐다? 안 바뀝니다. 그것까지만 좀 잘 기억하자. 알았죠? 그거 잘 알고 나면은 사실 포물선이나 원은 쉬워요. 끝났어요. 물론 지금 우리는 문제에서는 뭐만 했지만 평이동만 했지만 그럼 이제부터 뭐 하러 가볼 거야? 대칭이동도 하러 가보겠지. 별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아무 의미 없을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유형 7번 가봐. 처음에 1470 처음부터 시작하네. 바로 뭐 하래? 대칭이동 가지고 뭘 섞었어? 무게중심 좌표 섞었지? 맞지요? 네. 1472번 어떻게 풀고 있어? 뭐 대칭이동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넓이에 대한 내용은 섞었지? 1475번 어때요? 점 사이의 거리를 섞었지. 두 점 사이 거리. 1475번은 어때요? 내가 방금 말 잘못한 것 같은데 1474번은 어때요? 두 점 사이 거리 섞었지? 1475번은 어때요? 뭐 대칭이동 뭐 하고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 섞었지? 맞지요? 네, 이게 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1478번 뭐 하래요? 수직 섞었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섞었네. 그래서 너희들이 질문을 한다고. 왜? 원점과의 거리 까먹었대. 그거를 이동해서 질문하면 안 되지. 본인이 스스로 아니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을 봤는데 왜 질문을 하고 있어? 2학기 때. 질문을 하면 안 되지. 알았죠? 본인이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섞여 나오는 게 이 마지막 단원이고 그래서 이 단원이 생각보다 유형들이 많아져 있어. 왜? 앞에 나왔던 그 많은 유형들, 우리 평면좌표, 직선, 원 되게 하는 동안에 좀 복잡해 보였지. 내가 쓰는 거 엄청 많았지. 왜? 공식이 많았냐? 아니, 공식은 진짜 몇 개 없어.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내분점, 외분점, 끝이요. 뭐 굳이 하나 더 치자면 무게중심도 좌표라고, 공식이라고 쳐볼까? 그럼 3개가 다야. 근데 유형이 거의 20몇 개 됐었어. 맞죠? 그 세부적인 유형들을 설명하느라 나도 설명이 많이 길어졌었지. 맞지? 그게 다 섞여 나오다 보니까 얘네들도 유형을 좀 많이 다루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알았죠? 하나하나 하진 못하니까 좀 묶어서 가긴 가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2학기 때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훨씬 체감 난이도는 낮을 거예요. 2학기 때 해보면 너희들도 까먹거든. 아무리 뭐 기말고사 열심히 해서 1등급 나오고 100점이 나오고 전교 1등을 했다고 쳐도 또 까먹거든, 사람인데. 알았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동은. 알았죠? 그러면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딱 하나만 해보자. 자, 너희들이 해볼까? 1480번 풀어보세요. 1480번입니다. 쭉 넘어갈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심화 유형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건 좀 지울게요. (1480번) 1480번 어떻게 풀어요? 원이 있어요. 이 원을 뭐예요? y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y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때 그 y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세요. 결국 마지막 결론은 뭐야? 무슨 길이 구하기야?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점의 좌표를 구해야 안 구해? 아, 안 구하죠. 결국 마지막이 도형이 뭔데? 원의 입장에서 보면 뭔데? 어떤 도형? 지름이라고? 현 아니야, 현? 그치, 용현아?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해? 우리 지금 한 거잖아. 원이 있고 현이 있으면 중심에서부터 현까지의 거리, 그리고 현의 끝점까지 반지름,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나지? 그거랑 짬뽕 시켜 놓는 거예요. 또 이해됐음? 그거를 먼저 보고 가야지. 그러면 너희들이 제일 많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P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닌 문제인지를 되게 구분 못하는 거. 이제 선생들과 학생들의 차이. 일단 나는 풀면서 필요한 녀석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이대로 가만히 두는 것보다 몇 줄을 좀 요약하는 식으로, 또는 뭐 처음에 등장하는 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선이니까 일단 공식 쓰고 시작하자, 뭐 이렇게도 풀기도 하는데, 결론은 궁극적으로 뭘 물어보는지를 보면서 너희들이 이게 P의 좌표를 구할까 말까, Q의 좌표를 구할까 말까를 고민을 해야지. 우리 오늘 아까 풀이한 것 중에 하나, 어쩔 수 없이 뭐 구한 거 있었어? 좌표 하나 구한 거 있었지? 뭐 있었어? OP 곱하기 OQ 기억나? 그때 그 O라는 게 원의 중심이 아니고 원에 있는 어떤 독특한 점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P의 좌표와 Q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군. 이게 첫 출발이야. 그걸 보면서 가는 게 선생이고 안 보는 게 학생들이지. 맞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마지막에 구한 게 그래서 Y축과 만난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만 딱 보자마자 아싸 이거 좌표 구해야지. 이건 너무 짧지 생각이. Y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결국 원의 입장에서 보면 현이거든. 아까 내가 말한 거. 그럼 이걸 어떻게든 쓸어 가야지. 그럼 이거는 뭐다?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절대로 아닐 겁니다. 물론 이게 하필은 Y축이라서 좌표가 나오긴 하겠지만. 알았음? 어쨌든 그래서 이건 뭐다? 결국 현의 길이 구하기라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갈게요. 그러면 이 원이 뭐예요? 원이 뭐예요? x-3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 좌변에 뭐가 생겼어? 25가 생겼네. 우변에 뭐 넣자? 25 넣자. 근데 원래 있던 마이너스 16 우변을 넘어가자. 얼마예요 우변? 자, 그래서 원의 센터 얼마예요? 3, 마이너스 4. 뺀지름 얼마예요? 루트 41. 맞죠? 이 원을 뭐 했대? yx에 대해서 대치 이동 시켰대. 자, 원을 일부러 중심 반지름 1. 자, 점의 이동으로 갈 겁니다. 이동 후에 중심은 어디예요? 마이너스 4,3.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뭐야, 반을 왜 여기 있어?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루트 41. 맞나요? Y축에서 대칭 이동하는데 슬쩍 걸쳐있는 이런 문제도 이동 후에 그러면 반지름이 바뀌어? 아니요. 똑같습니다. 알았죠? 어쨌든 그게 이동 후에 원이야. 중심 어디야? 마이너스 4,3. 맞지? Y축과 만나는 두 점. 요거 길이 구하세요. 지 뺀지름 얼마? 자, 얘 길이 얼마? 맞죠? Y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X좌표가 결정하겠지. 그럼 답은 뭐야? 답은 10. 됐나요? 왜? 길이 2배 까먹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또 뭐야? 현의 길이와 짬뽕 시킨 문제가 되는 거야. 알았죠? 용현아? 네. 문제가 사실 유형 13번인데 3번은 너희들이 먼저 하나만 풀어봐. 간단한 거. 자, 1497번입니다. 빨리 풀어봐. 1496번을 풀어봐. 여러분, 어떻게 풀면 돼요? 답이 몇 번 나오든. 그래요.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간다. 얘들아. 애들이 아니야. 좀 이따 할게, 그거는. 일단 이동을 한 방에는 이걸로 못 만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이래. 이동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야 돼요. 맞죠?
갑시다. 먼저 뭐부터 바꿔주세요? XY의 자리를 바꿔볼까요? 그럼 무슨 이동한 거야?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여기로 올 때 뭐예요?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뭐예요? 처음에 이 녀석을 뭐 해주세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고 대칭 이동은 뭐 하면 돼? 데칼코마니로 넘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노란색 도형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뭐 하라고요? 1만큼 내려주세요. 뭐야 답은? 이거겠다. 맞지? 쉽지? 자, 이때 조심해 주세요. 처음에 대칭 이동을 먼저 하니 평행 이동을 먼저 하니? 대칭 이동을 먼저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럼 평행 이동부터 하면 틀려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자, 어떻게든 평행 이동을 먼저 해보자. 이번에는 평행 이동을 먼저 해볼 거야. 갑니다. 어느 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면 얘를 만들 수 있어? 뭘 하면은 얘로 갈 거야? 먼저 어느 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할게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뭐 해줘요? Y는 X 대칭시킵니다. Y는 X 대칭시킬 때 내가 뭐의 자리 바꾸라 그랬어? XY의 자리를 바꾸라 그랬죠? XY 자리 바꿔볼게요. 뭐예요? 문자만 바꿔주면 돼. 그거를 애들이 자꾸 놓쳐. 왜? 나중에 이동해야 될 때 통째로 옮겨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평행 이동을 먼저 하면은 실수하기 딱 좋아요. 여기서 부호까지 바뀌어봐라. 겁나 빡쳐. 너희들 진짜 하기 힘들어져. 그래서 웬만하면은 평행 이동부터 하지 마세요. 대칭 이동해서 문자나 부호 다 바꿔놓고 나서 그 다음에 수를 뭘 붙일지, 즉 평행 이동을 얼마만큼 할지를 고민을 하는 게 훨씬 실수가 적습니다. 알았죠? 네, 그걸 이용해서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심화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거는 잠깐만 패스. 여기 쌤은 없어. 그러고 나서 마지막 유형. 몇 번? 유형 14번과 15번 할 거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너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다. 유형 14번, 15번은 뭐냐면 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누가 있다? 점을 이동하는 게 있고 도형을 이동하는 게 있어. 옛날엔 이 도형이 겁나 어려웠었어. 요새는 이 도형이 쉬워졌어요. 무조건 직선이거든. 간다. 두 번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야. 점이 있고 도형을 이동할 수 있을 거야. 옛날에 도형이 어려웠었어. 왜? 자취였거든. 근데 요즘은 자취가 사라지면서 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대상이 직선으로 바뀌었어. 되게 쉬워졌는데 일단 가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다 뭐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이동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여기 있어. 점에 대해서니까 그 기준이 여기 있어. 이 점을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Mn이라고 해봅시다. 대칭 이동한 후의 점은 어디야? 얘를 구하는 거다, 그렇지? 맞나요? 요 놈의 좌표를 찾아가 보자. x, y 찾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거야. 어떻게 풀면 돼? 너희들은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뭐요? 대칭 이동. 요 놈이 중점이야. 그 사실만 알면 끝나. 알았죠? 그럼 얘는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볼까요? 원래 뭐가 있는데요? 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점이 여기 있다 치자. 기준이 되는 선이 여기 있다 치자. 너희들은 뭐 하면 되는데? 대칭 이동이요. 대칭 이동을 대충 아무렇게나 이렇게 넘기냐? 이렇게 넘기는 거야? 이렇게 넘기는 거죠. 얘를 구해보세요입니다. 맞죠? 어떻게 구할래? 결국 너희들은 뭐만 보면 돼? 요 둘이 뭐가?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요거 쓰면 돼. 또 하나. 중점을 지나기만 하면 돼? 이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고.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이게 뭔데? 수직으로 만난다. 이동 후에 점이
내가 미지수 x, y를 잡아요. 그래서 요 놈과 더해서 일어나는 거, 더해서 일어나는 중점의 좌표를 직선에다 대입해버리면 돼. 첫 번째. 두 번째, 이 점 미지수 잡았잖아. 요 놈을 가지고 기울기 만들어요. x-a분의 y-b. 그 놈의 기울기랑 요 놈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쓰면 끝납니다. 알았음? 그럼 이 도형은 너희들이 중점의 좌표 방금처럼 더 성질을 써주면 돼. 요거는 중점을 지나며 수직으로 만난다 써주면 돼. 방금처럼. 근데 내가 아까 뭐라 말했냐면 자취 내용이 섞여 들어와야 돼요 라고 했었어. 그렇게 풀어야 될 때는 많이 어려웠지. 왜? 어떤 도형을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후에 도형 그리기도 어렵거든. 그것부터 어렵잖아. 어버버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찾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걸 못 찾아. 어려워하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뭔 줄 알아? 이 문제가 원래 이 위에 어떤 점이 있다. 돌아다니는 점이 있다. m,n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에 점을 xy라고 할 때 xy가 그리는 도형을 그리면 돼. 여기 있는 게 대칭이동 돼서 여기로 왔고 여기 있는 게 대칭이동 돼서 여기로 왔고 여기 있는 게 대칭이동 돼서 여기로 오는 거거든. 그래서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죠. 그럼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얘기 기억나? 움직이는 점이 등장을 하는 문제가 심화 유형이라고. 요게 이제 심화예요. 움직이는 점, 어떤 도형 위를 움직이는 점 A, B가 있다. 그럼 그 도형의 방정식에 A, B를 넣은 A, B에 대한 식이 있어. 그 녀석을 가지고 뭐 해주세요? 대칭이동한 후의 점을 자취를 그릴 거니까 X, Y로 잡아 둘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요. 맞죠? 그게 얘입니다. 주어진 얘입니다. 라고 하면은 A와 X에 대한 식 하나, B와 Y에 대한 식 하나 나오지. 그 식을 A는의 형태로 B는의 형태로 고쳐서 처음에 점을 대입한 거기다가 A를 X로 바꾸고 B를 Y로 바꾸는 식으로 재료로 사용하시면 끝나요. 원래는 이거였어. 말만 들어도 복잡하지. 그러다 보니 요새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도형이 노란색 도형이 삑 해봐야 직선이야. 근데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래. 그러면 이동 후에는 뭐가 되겠어? 평행한 직선이 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평행하다라는 사실만 쓰면은 사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원래 주어져 있는 도형 위에 아무나 진짜 말 그대로 아무나 좌표를 하나하나 찾아.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이 있다라고 하면은 0,1 잡겠지. 그 요점의 좌표를 줄 거 아니야. 기준이 되는 점이니까. 그치? 주고 나면은 그 대칭점 하나만 구해. 얘가 0,1이고 뭐 얘가 2,3이면 이거 구할 수 있겠지. 맞지? 4,5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점을 지나는 평행한 직선 하면 끝나는 거야. 요즘은 요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취 내용처럼 안 풀게끔 만들지. 요즘 교육과정의 문제는요. 그럼 비교적 훨씬 쉬워지죠. 많이 쉬워졌어요. 근데 아직도 이걸 내는 학교가 정말 가끔이지만 아직은 있어. 이 별로죠? 이 단순하죠. 어쨌든 됐죠?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또 원래 도형 위를 움직이는 점 A, B가 있다. A, B에 대한 식 대입해서 쫙 찾은 다음 그 다음 뭐야? 이건 복잡하지? 중점도 써야 되고 수직도 써야 돼. 그럼 A, B에 대한 식이 재빨리 X, Y로 나오지 않을 거야. 막 연립도 필요할 거야. 그 와중에. 그걸 가지고 A는 B는의 형태로 고쳐서 그걸 대입해야 돼. 이건 못 풀어. 그건 옛날에도 이렇게 잘 안 나왔어. 설명은 하지만 내가. 그래서 요즘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옛날도 마찬가지였고. 그럼 이때도 뭐다? 도형이야. 기준이 되는 직선이 있어. 대칭이동 한 직선을 구하래. 이거 구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구한대요, 선생? 주어져 있는 이동하고자 하는 직선과 기준이 되는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있지. 그 점은 이동 후에도 계속 지나. 점 하나 찾았어. 빨간색 직선을 구하기 위한 점 하나 나왔어. 뭐만 찾으면 돼? 기울기가 나오거나 또 다른 점이 나오면 끝나지. 맞지? 그럼 어떻게 풀면 되는데요? 아이씨. 그럼 어떻게 풀면 되는데요? 아까처럼 이 위에 점 아무나 진짜 하나 찾아. 예를 들어서 또 y는 만약에 2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0,1 찾아. 그게 교점만 아니라면 이 점이 아닌 또 다른 점 하나 찾아. 뭐 해주세요?
대칭 이동시켜주세요. 그래서 얘를 찾아가는 거야. 그럼 뭐야? 점과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해서 직선 찾으면 돼. 이 유형은 이게 답니다. 그래서 할만해져요. 생각보다는. 알았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가자. 그럼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뭐만 기억하자? 중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뭐만 기억하자? 중점, 수직. 알았죠? 두 가지 성질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쵸? 요 중점을 지난다. 요거 주황색. 수직. 알았지? 요 수직도 힌트다. 풀어야 되는 대상이야. 알았지? 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쉽죠? 으차. 그 다음에 유형 16번은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 녀석은 보면은 어때? 뭐래? 유형 이름이 뭐야? 거리의 합의 최소값. 맞니? 네, 거리의 합의 최소값. 그럼 물론 거리의 최소값이라 돼 있는데, 거리의 합의 최소값 문제들을 다 봐. 뭐 AP 더하기 PQ 더하기 QB, AP 더하기 BP, AP 더하기 BP, 둘레의 길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AC, 1513번 AP 더하기 BP. 거리의 합이야. 그럼 우리 거리의 합의 최소 두 가지 기억나? 평면 접혀서 했었어요. 좀 오래됐다 그치? 벌써 한 3, 4주 된 것 같은데. 3주쯤 된 것 같은데. 거리의 합의 최소 두 가지 있었죠. 뭐랑 뭐? 임의의 점이냐? 움직이는 점이냐? 임의의 점은 결국은 두 선분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아무런 점 P를 꽝 찍었을 때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찾아주세요는 P가 어디에 있으면 된다? 선분 AB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어차피 답은 AP, BP의 최소는 선분 AB랑 같다. 그게 다였지. 그래서 너무 쉽다 보니까 이거를 보통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주는 게 아니라 루트 안에 XY의 제곱식 더하기 루트 안에 XY의 제곱식의 합의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식으로 줍니다. 그런 애들이 첫 번째 루트도 x, y와 어떤 점의 거리, 두 번째 루트도 x, y와 어떤 점의 거리, 이렇게 풀어주세요 라고 해서 도형으로 해서 기하학적인 해석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냈었고, 걔는 거기서 끝났어. 근데 그 밑에 게 중요해. 점과 점 AB가 주어질 때 어떤 직선이 주어지고 그 위에 점 P가 돌아다니고 있대. 그때 AP 더하기 BP의 합의 최소군. 이거 어떻게 풀라고 했는지 기억나? 둘 중 하나를 대칭 이동해서 거리를 구해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찾아낸 AP 더하기 BP는 A'의 P 더하기 B'의 P랑 같잖아. A'의 P 더하기 BP랑 같잖아. 그럼 이 녀석을 최소 거리로 찾아주려면 뭐 만들면 돼? 일직선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P가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돌아오세요? 어디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답은 이거랑 같아지니까 그냥 A'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가 답이었지. 근데 그때 당시는 이 P가 돌아다니는 직선이 끽해봐야 뭐였어? X축이었을 뿐이야. 맞지? 근데 이제 이 녀석이 Y는 X도 될 수 있어. A를 Y는 X 대칭시키세요. 오늘 배운 거지. 얘가 Y축이 될 수도 있어. A를 Y축에 대칭시키세요. 오늘 배운 거지. 얘가 심지어 Y는 2X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어. A를 Y는 2X 플러스 1에 대칭시키세요. 어디서 배웠어? 여기서 배웠잖아. 이거랑 또 짬뽕시킨 문제가 이번 유형에 나온다는 얘기야. 알았음? 오케이? 물론 RPM은 2X 플러스 얘랑 짬뽕시킨 것까지는 안 냈을 거야 아마. 끽해봐야 Y는 X, 뭐 Y는 마이너스 X 정도? 그런 녀석이랑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설명 안 해도 역시 너희들이 풀 수 있을 거예요. 알았어요? 오케이? 성립됐어?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마지막 유형은 아까 유형 13번에 그건데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내신 때 내가 심화 문제 한번 보여줄게. RPM까지는 오늘 한 걸로 다 할 수 있어요. 알았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이죠? 그죠? 방학 동안 고생했고요. 요거랑 여기서 있는 내용들은 꼭 문제 한번 스스로 풀어봐. 그리고 수업 중에 말고 우리 단톡방을 하나 더 팔 거야. 알았죠? 1학기 거는 새로 팔까 싶거든. 어차피 이동하는 애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지금 반은 내가 그대로 둘 거니까 여기 반에다가 뭐 수원 질문할 사람들은 수상 질문할 사람들, 센 수상 질문할 사람들 질문하세요. 아니면
아니면 너희 반은 어차피 정규반은 특강은 그렇게 하고 특강은 방 어차피 안 없애고 냅둔다고 했으니까 정규반은 반을 뭐 그대로 쓰든 안 쓰든 폭파시키면 그냥 폭파시키고 나한테 겐톡으로든 뭐든 질문하세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풀이를 딱 보내줄게.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거 받고 풀이하고 거기서 또 만약에 내가 손글씨 풀이 쫙 풀어가지고 보내줬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이거 나 876번 이거 좀 다시 좀 풀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다시 좀 설명해달라. 자세하게. 요 부분이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내가 뭐 영상으로 설명하든 그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니까. 알았죠? 야, 너는 오늘 옷에 털옷을 입었네? 이제 많이 따뜻해지지 않았니? 자, 이제 아무튼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했고요. 자, 개학 후의 교재는 지금 주말반과 주중반이 다르죠? 주말반은 내신고쟁이고 주중반들은 전부 다 마플 시너지입니다. 그 여기 화터반에 그대로 있거나 뭐 화목반, 목일반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마플 시너지라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속도는 다를 거야. 반마다 속도는 달라서 막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주말반으로 가는 사람들은 내신고쟁이. 알았죠? 여기까지. 잘 가요.